대한민국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기 전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JASSM 미사일을 도입 요청했지만 미 국방부와 미 의회에서 한국이 제적 미사일의 기술을 복제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를 우려해 수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도입 기간이 길어지고 한국 공군이 애를 태우자 로키드 마틴사가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했다. 미국의 우방국이라며 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되자 독일의 타우러스사의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 미사일을 2015년도부터 200발을 순차적으로 5천억 원의 예산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KEPD-350 토르스,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제작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정확히는 MBDA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만든 MBDA의 독일 지부와 칼 구스타프 무관동포를 만든 사부 포포스 다이나믹스에서 각각의 지분을 출자해서 만든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제작했다.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적이 지상, 항공 유격 부대의 작전 범위 밖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공군이 타우러스를 갖게 됨으로써 휴전선 이남에서 평양을 비롯해 북한 전역이 타격권 안에 들어왔다. 특히 조종사와 전투기 손실을 최소화하게 되었다. 타우러스는 독일 공군의 토네이도 IDS와 스웨덴 공군의 제임즈 39 그리펜, 스페인 공군의 FA-18과 영국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한국 공군 F-15K를 통해 운용 중이다. 기본적으로 이 미사일은 슬램어보다 한 체급 더 큰 미사일이다. 그만큼 더 위력이 크며 내부에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메피스토라는 별칭의 다중탄두를 탑재하여 지하시설 관통도 가능하다. 앞에 소형 자격탄을 배치해 구멍을 뚫고 후방이 약간 가느다란 탄두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방식. 철근 콘크리트 5m 이상을 관통한다. 이는 500kg 밖에 안되는 메피스토 탄두로 2톤 벙커버스터와 맞먹는 관통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다. 유도 방식은 GPS, INS, TERCOM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TERCOM보다 입력 정보가 단순하고 GPS 교란에도 영향을 덜 받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표적에 명중하기 직전에는 적외선 카메라까지 유도에 사용하여 정확성이 매우 높다. 2010년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애초 한국 공군은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 공격을 위한 지상, 수상, 수중, 공중 발사형 미사일 전력의 목적으로 보잉 F-15K에 장착할 순항 미사일로 생산이 중단된 슬램어 대신 로키드 마틴 JASSM을 수입하려고 했다. 지대지와 함대지 순항 미사일은 각각 현무-3 순항 미사일과 해성-2 순항 미사일, 현무-3의 함대지 미사일형을 사용. 합동참모본부는 2003년 7월 사거리 370km 이상인 JASSM 260발을 2012년까지 2038억 원에 구매키로 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에서 수출 승인이 나지 않아 일정이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 도입을 접었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JASSM이 여전히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반면 타우러스는 이미 스페인과 독일 등이 수백 기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검증된 공대지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다. 초기에는 JASSM보다 한 발당 가격이 2에서 3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점에서 군 당국은 타우러스를 도입할 경우 확보 수량이 JASSM보다 적은 100발 미만에 그치고 공대지 유도탄 몫으로 할당된 북한 내 핵심 표적 250여 개를 무력화하는 데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동안 결정이 지연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도입 결정이 지연되면서 JASSM의 가격도 상승하여 타우러스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2013년 6월 19일 제17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타우러스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승인되어 도입이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11월 27일 군 당국은 타우러스 200발을 총 5천억 원 예산으로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제작사와의 계약을 완료했다고 드디어 발표했다. 당시 군 당국은 향후 타우러스와 동급의 국산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차체 개발해 2020년 이후 실전 배치가 목표라고 밝혔었다. 타우러스 제작사에 따르면 이는 한국군과 타우러스 개발업체와의 공동 개발로서 타우러스의 개량형 개발이 될 것이며 공군뿐만 아니라 육, 해, 군도 같이 쓰는 미사일이 목표라고 했다. 이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제작사 측에서 관련 기술의 이전을 포함하는 계약 조건에 동의한 것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 당국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개발, 제작에 적용된 다수의 첨단 기술, 특히 TRCOM보다 단순화되고 GPS 교란에 방해받지 않는 복합 유도장치, 그리고 지하관통 기능을 갖춘 다중 탄두 등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들 모두 한국군의 국산 순항미사일 현무-3의 개량, 기술적 한계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즉 굳이 따로 국산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계속 타우러스를 사다 써도 여전히 저 기술들은 쓸모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 이렇게 타우러스 제작사 측에서 심각하게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냐면 타우러스도 판매 활로를 찾기가 어려워서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던 상황이라 한국 판매를 통해 활로를 개척해보려는 의도가 깔려있어 판매와 구매가 동시에 욕구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한국군은 어떤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일까? 1. 한국이 도입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여러 종류의 타우러스 미사일 버전 중 타우러스 350을 도입하고 있다. 2. 타우러스 미사일의 성능, 종류 스텔스 순항 미사일, 무게 1400kg, 길이 5.1m, 직경 1.08m, 탄두 중량 480kg, 사거리 500km, 관통력 강화 콘크리트 6m이다. 특히 타우러스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의 벙커버스터와 같이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이 장점은 북한의 군사시설이 대부분 땅속에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할 때 매우 큰 장점이 된다. 3. 타우러스 미사일은 미사일 무게로 인해 KF-16과 같이 단발용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는 장착이 불가하고 쌍발용 엔진을 장착한 F-15K에 두발 장착이 가능하다. 향후 개발 중에 있는 국산 타우러스가 개발되면 KF-16, F-52에도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KF-X 즉 한국형 전투기에도 장착될 예정이다. 4. 미래의 타우러스 미사일 향후 전망. 1. 지상 발사형 타우러스 미사일. 우리군은 타우러스 미사일 시스템을 응용하여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2. 단발용 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한 타우러스 미사일. 기존형 사거리 500km는 보다 다소 축소된 사거리 400km급의 축소형을 개발 중에 있다. 이 경우 F-15K 60대로 한정되어 있는 타우러스의 탑재 발사 수단이 FA-50이나 F-16을 비롯한 중소형 전투기에도 장착이 가능해진다. 3. 한국의 타우러스 금미사일 개발. 군 당국은 향후 타우러스와 동급의 국산 공대지 순항 미사일 차체 개발에 2020년 이후 실전 배치가 목표라고 밝혔다. 타우러스 제작사에 따르면 이는 한국군과 타우러스 개발업체와의 공동 개발로서 타우러스의 개량형 개발이 될 것이며 공군뿐만 아니라 육해군도 같이 쓰는 미사일이 목표라고 했다. 이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제작사 측에서 관련 기술의 이전을 포함하는 계약 조건에 동의한 것을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개발, 제작에 적용된 다수의 첨단 기술, 특히 DRCOM보다 단순화되고 GPS 교란에 방해받지 않는 복합 유도장치, 그리고 지하관통 기능을 갖춘 다중 탄도 등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들 모두 한국군의 국산 순항 미사일 현무-3의 개량, 기술적 한계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로써 한국군은 따로 예산을 들여 공대지 순항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